숲속에서 한 개미가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마치 누가 조종하는 것처럼 이상한 길로 향하죠. 그리고 잎을 물고 멈춥니다. 며칠 뒤 그 머리에서 버섯이 자라납니다. 살아있는 생명에서 또 다른 생명이 피어난 겁니다. 이건 영화가 아니라 진짜 자연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버섯을 좀비버섯이라 부릅니다. 이 버섯은 개미의 몸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자랍니다. 작은 균사가 몸의 근육 사이사이에 자리 잡고 개미의 움직임을 살짝 바꿔놓죠. 하지만 개미의 뇌를 조종하는 건 아닙니다. 버섯은 몸속에서 화학 신호를 만들어 개미의 근육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개미는 아직 살아있고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모른 채 천천히 걸어요. 그러다 나무를 타고 올라가 잎을 물고 멈춥니다. 놀랍게도 그 장소는 버섯이 자라기에 가장 좋은 온도와 습도를 가진 자리입니다. 며칠 뒤 그 머리에서 버섯이 자랍니다. 버섯은 개미의 몸을 이용해 자신의 생명을 퍼뜨리는 겁니다. 무섭게 들리지만 이건 자연이 만든 완벽한 생존 전략이에요. 그런데요, 세상엔 이 버섯 말고도 수백 가지의 좀비 버섯이 있습니다. 각각의 버섯은 단 하나의 곤충만 선택하죠. 마치 하나의 열쇠로 하나의 자물쇠만 여는 것처럼요. 딱정벌레형 좀비 버섯은 곤충의 몸을 천천히 단단하게 만듭니다. 몸이 굳어지면서 그 안에서 버섯이 자라나고 그 몸은 숲의 일부가 되어 새로운 생명을 길러줍니다. 나방형 좀비버섯,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충하초입니다. 나방의 애벌레가 흙 속에서 겨울잠을 자는 동안 버섯이 그 안에서 조용히 자랍니다. 봄이 되면 버섯이 그 몸을 뚫고 나오죠. 그래서 이름이 겨울엔 벌레, 여름엔 풀, 동충하초입니다. 죽음 위에서 피어난 버섯, 그건 자연의 가장 조용한 부활입니다. 메뚜기형 버섯은 숙주를 물가로 이끕니다. 비가 오면 포자가 물에 섞여 멀리 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버섯은 그 한 걸음까지 계산합니다. 작지만 놀라울 만큼 영리하죠. 매미형 버섯은 조금 다릅니다. 매미가 땅속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지상으로 올라올 때 버섯이 함께 올라옵니다. 매미는 멈추고 그 자리에는 또 다른 생명이 피어납니다. 그렇게 숲은 조용히 순환을 이어갑니다. 버섯은 죽음을 다루기도 하지만 또 다른 얼굴로는 생명을 잇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나무의 뿌리 아래에는 균사라는 하얀 실 같은 부분이 퍼져 있죠. 균사는 버섯의 뿌리 같은 몸이에요. 이 균사는 땅속 깊이 퍼져 나무의 뿌리를 부드럽게 감쌉니다. 그러면 나무와 버섯은 서로 영양분을 주고받아요. 버섯은 흙 속의 미네랄과 물을 찾아주고 나무는 햇빛으로 만든 당분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숲속의 나무들은 이 균사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큰 나무가 어린 나무를 돕고 병든 나무에게 영양을 보내기도 하죠. 균사는 나무의 일부가 아니라 버섯의 몸이지만 숲 전체를 이어주는 실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부릅니다. 숲의 혈관, 자연의 인터넷. 이 신비로운 생명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과 함께해왔습니다. 좀비버섯의 원형인 동충하초는 티베트 고원과 히말라야 산맥의 높은 초원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추운 겨울, 죽은 벌레의 몸에서 봄이 되면 풀처럼 버섯이 피어나는 것을 유목민들이 처음 목격했다고 해요. 그들은 이 버섯을 하늘이 내린 약초라 불렀습니다. 티베트어로는 여름의 풀, 겨울의 벌레라는 뜻의 얄차군부라고 했죠. 15세기 중국의 본초 강목에는 기운을 돋우고 폐를 보호한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티베트 승려들과 상인들이 고산을 넘으며 전했고 그 이야기는 결국 동아시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19세기 유럽의 탐험가들이 열대 아마존에서 개미머리에서 피어난 버섯을 보고 마치 다른 세계의 생명체 같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생명이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 알게 되었죠. 한국에는 조선시대 무렵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동충하초가 전해졌습니다. 약방에서는 몸의 기운을 보하고 폐를 보호하는 보양 약재로 쓰였죠. 근대 이후에는 과학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한국에서도 동충하초를 인공으로 배양하게 됩니다. 지금은 산이 아닌 실험실에서 자라며 차, 건강식품, 음료, 화장품까지 다양한 형태로 쓰이고 있죠. 자연과 과학이 손을 잡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새벽 산으로 들어가 야생 동충하초를 찾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진짜 동충하초는 산의 숨결로 자란다. 그 한 송이에 숲의 계절과 생명의 순환이 담겨 있으니까요. 이제 그 버섯이 우리의 식탁에 오릅니다. 따뜻한 물 반 리터에 말린 동충하초는 2~3g 정도, 대추 2알, 생강 1조각을 넣고 중약불에서 약 15분간 달여줍니다. 체에 걸러 따뜻하게 마시면 은은한 향과 함께 몸이 포근해집니다. 여기에 유자 껍질을 손톱만큼 넣으면 향이 훨씬 맑아지고 기운이 부드럽게 퍼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닭죽입니다. 찹쌀 반 컵 정도의 닭가슴살 한 줌, 잘게 부순 동충하초 한 꼬집을 넣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끓여줍니다. 마지막에 들기름 한 숟가락, 들깨가루 한 숟가락으로 마무리하면 고소하고 따뜻한 향이 퍼집니다. 죽은 벌레의 몸에서 태어난 생명이 이제 사람의 몸을 살리는 음식이 된 것이죠. 좀비버섯은 무섭게 들리지만 그 속에는 자연의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끝에서 또 다른 시작을 만들고 그 시작은 다시 생명을 살립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생명의 또 다른 이름임을 알려주는 존재. 그게 바로 동충하초, 그리고 버섯의 세계입니다. 벌레 몸에서 피어난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이 사람을 살리는 버섯.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식재료 여행도 놓치지 마세요.